어제 이런 목소리가 하나 나왔었죠. 절대 강하게 앞으로 대여 투쟁하겠다는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의 발전을 위한 개혁적인 발언 세게 해줘야 된다. 제가 아쉬웠던 것은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어떤 법안들도 개인적인 이유로 반대해서 추진이 멈춰버리는 이런 사례를 제가 몇 차례 봤기 때문에 그건 정말로 옳지 않다. 새로 당선되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일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 변호사님. 네네. 말은 굉장히 나긋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절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만, 얘기를 보면 자, 우리가 경계하는 건 불필요하게 당내 갈등과 대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당론으로 어렵게 정한 법안 멈춰버린 사례가 있는데 이거 옳지 않다. 정해진 당론 입법을 무산시키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다. 사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전부 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본인의 소신대로 투표할 수 있고 법안도 만들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2022년 8월, 재작년 8월에 당대표 선거에 나왔었잖아요. 예. 그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정당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또 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시건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예컨대 체포동의안 관련해가지고도 불체포 특권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더니 여러 번 사용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말이 바뀌는 것은 뭐 그러려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이 이야기가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정당으로서의 민주당의 다양성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제동을 걸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양성이 없는 정당이 과연 힘이 있을까?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재작년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다양성이 없는 민주당이 힘을 갖고 제대로 제1당으로서의 거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까? 저는 굉장히 사실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정혁진 변호사가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2022년 8월 당대표 선거에 나섰을 때 발언 함께 확인하시죠. 통합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당의 힘은 다양성에서 나옵니다. 다름은 배제나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의 자산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예, 김 부대변인. 네. 보면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사실 박용진 후보는 공천을 하지 못했고요. 그렇습니다. 예, 통합하는 민주당, 뭐 어떤 면에서는 통합하는 민주당을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당론 입법을 무산시키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있어도 그건 괜찮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진짜 노골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체포동의안 관련해가지고 그게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해서 방탄을 위해서 이렇게 일관되게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보인 그 부분. 본인은 지금 역할 분담을 하겠거든요. 국함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강성 의원들이 다 나쁜 설거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번에 보면 6월 달에 보면은 경기도 부지사 관련해서 재판 결과가 나오죠.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결과가 나오죠. 1심. 그렇다면 그거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작년과 같은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국회에서 표 대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진짜 하고 싶어하는 당론 입법은 괜찮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나를 방탄해달라. 그 얘기를 제가 볼 때는 노골적으로 하지만 정중하면서도 일종의 압박,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이재명 대표 이번에 공천 작업을 거쳐서 확실한 이재명당으로 변모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이미 박찬대 의원, 삼선의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로 뽑혔는데 그분이 되게 노래도 잘하시고 교회 오빠로 잘 알려주신 분인데 어제 발언한 거 보니까 거의 웅변에 가까운 발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당을 잘 이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었는데 또 한 명의 관심사가 국회의장 선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6일 날 열리는데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은 추미애 당선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추 당선인의 목소리 하나 준비됐습니다. 듣고 오시죠. 압도적인 일당이 됐습니다. 2016년과 같은 일이 우리 역사에 되풀이 된다면 국회가 절대 민심과 동떨어진 그러한 불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수장이 누가 되느냐 또 누가 중심을 잘 잡느냐에 온 국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서 역대와는 다르게 국회의장 뽑는데 여론조사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장 부의원님. 네. 지금 뭐 국회의장 선호도를 보면 추미애 당선인이 40%, 정성호 의원 6% 비슷한 숫자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추미애 당선인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포스터도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뭐 음료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런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저게 예전에 만들었던 거긴 하다고 합니다. 적폐청산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네, 어떠세요? 저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일단 일반 여론조사 결과인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16일 날 이 투표에 참여를 하는 건 당선인들인 겁니다. 당연하지만 입법부의 수장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추미애 당선인이 최근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인터뷰 등을 통해서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중립성을 견지하는 자리도 아니란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게 당원들한테는 득점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로 본회의에 부의하면 되는 그런 법에도 불구하고 합의, 그러니까 여야 간에 어떠한 의견 일치가 돼야지만 본회의에 상정했던 게 오히려 민생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았던 거 아니냐, 좀 답답했다라는 기류가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사이에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득점 포인트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투표에 참여하는 당선인들 사이에서는 실점 포인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회의장직이란 건 국회법에 따르더라도 이 당원 자격은 내려놔야 됩니다. 예. 한 정파의 수장이 아니라 입법부의 수장이라는 그 직위와 직제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이번에 국회를 구성할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도, 국회도 장악 시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당의 우려도 있는 건 전해드리면서 과연 국회의장 선거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16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